안녕하세요. 평강공주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나는 왜 남들보다 쉽게 지칠까입니다. 네. 무던해 보이지만 누구보다 예민한 HSP를 위한 심리학으로 되어 있지만, HSP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읽으면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중에서 61쪽에 남들은 내가 예민하다는 걸 모른다. 챕터에 나이를 들수록 더 예민해지는 게 정상이다. 읽어볼게요. 대학생 때 학회 일로 간판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라 진행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좀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평상시처럼 집에 가는 버스를 타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던 간판 가게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항상 지나던 길이었는데 유독 그날따라 제 눈에 잘 띄었던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점화 효과라고 합니다. 이전 자극이 이후 자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전에 겪었던 경험들이 이후 겪게 될 일들의 지각이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당시 제 머릿속에는 간판 생각들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점화 효과로 창밖 풍경들 속에서 유독 간판 가게에 대한 지각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졌었던 것이죠. 이러한 점화 효과는 잠재의식 속에서 자동 반사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평생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 은밀하게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가령 학창 시절 동안 교우 관계로 인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앞으로의 관계들은 그 시절의 경험들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점화돼 버리는 겁니다. 점화 효과는 우리의 일상에 꽤 자주 등장합니다. 상업 광고가 노리는 1차적인 효과도 바로 이 점화 효과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주말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가정적인 캐릭터로 인기를 끌고 있다면 가전제품 회사들은 그 주말 드라마에 자신들의 상품을 광고하고자 경쟁할 겁니다. 남자 주인공에 대한 호감이 점화돼 있을 때 이 남자 주인공을 모델로 내세운 광고를 보면 제품에까지 그 호감이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렸을 때부터 경쟁에 시달리며 자라온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세상이 팍팍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같은 반 친구도 한 명의 경쟁자로 느끼며 자라온 환경에서는 훨씬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자신의 이득과 손해를 민감하게 따지게 되며 공정한 경쟁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장면을 목격하면 분노를 느끼게 되죠. 점화 효과로 인해 사회를 바라볼 때도 경쟁, 적자 생존, 양육, 강식, 이렇게 극단적인 관점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머릿속이 부정적인 생각들로 채워지면 실제로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와 같은 염세적인 반응이 나오기 쉽습니다. 점화 효과로 인해 나의 태도나 행동에 이미 선입견이 생겨버렸기 때문이죠. 따라서 점점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판단을 내리기 애매한 상황에서도 잠재의식 속에서는 이미 점화된 방향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편향적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굴곡이 심하고 감정적 소모가 많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일수록 앞으로의 인생을 대비할 때 이전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점화 효과로 인한 선입견의 강화. 이것이 바로 예민한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편 인간의 성격을 이루는 근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위협에 대한 인지입니다. 현대 문명이 개화된 이후의 시간은
인류의 기나긴 역사에 비하면 극히 짧은 순간에 불과하므로 현대 인류의 뇌는 구석기 인류의 뇌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이 말은 곧 우리의 뇌는 여전히 구석기 시대에 적합한 방향으로 반응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석기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말 그대로 죽고 사는 문제였죠. 즉, 생존이 가장 중차대한 문제였기에 위협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이 뛰어났던 일부 조상들은 월등한 기량의 위협 회피력을 통해 무난히 생존에 성공하며 그들의 민감한 레이더 같은 DNA를 후손에게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예민한 성격은 원래대로라면 열악한 환경에서 개체의 생존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주는 우성인자에 가까운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대인들의 환경은 그때와는 비할 수 없이 안정적이고 풍요롭다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생존에 민감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예민한 성격을 가진 것이 더 이상 유리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요즘에는 예민한 기질을 가진 것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육체적 생존이 보장된 지극히 안전한 환경에서 쓸데없이 주변의 위협 요인들에 대해 나를 세우고 있는 형편인지라 보통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사소한 자극에도 굳이 신경을 곤두세우며 사서 스트레스를 받는 형국이랄까요? 하지만 HSP들은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경보를 울려대는 것, 즉 예민함을 표출하는 게 결국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외부로 울려 퍼지는 경고음 버튼만 의도적으로 꺼놓게 됩니다. 위협을 인지하더라도 그것을 표출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은 갈수록 점점 더 둔감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라는 말을 듣거나 괜한 갈등이 생겨 도리어 내 마음만 더 안 좋아질 바에야 차라리 아무 소리 않고 둔감한 척 지내는 게 낫다는 걸 살면서 충분히 학습한 거죠. 내가 너무 나약한 걸까? 아니면 내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거지 같은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가? 다른 사람들은 진짜 아무렇지 않나? 왜 나만 늘 이렇게 힘들지? 예민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생각입니다. 자신은 너무 힘든데 나의 힘듦을 사람들이 제대로 공감해 주지 않으니 계속해서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위협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이 날카롭다는 것은 위협을 감지할 때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져도 그 즉시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적 반응이 일어나고 그 반응을 근거로 사소한 위협 상황들까지도 회피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민하다는 것은 위협적인 상황에서 그만큼 고통을 강하게 느끼는 성격 특성입니다. 내가 나약한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안 좋은 상황인 건가? 그렇죠. 내가 스트레스 반응성이 강한가? 네, 맞아요. 인간은 고통을 겪으면 그 고통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일련의 상황들을 더 잘 기억하고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종의 학습이죠. 예민한 사람들은 위협 상황에서 남들보다 더 큰 고통을 겪기 때문에 위협 상황들에 대한 학습이 상대적으로 더 잘 돼 있고 이러한 학습을 기반으로 한번 겪어본 위협 상황들을 사전에 더 잘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예민할수록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는 실수를 거의 하지 않으며 평소에 하지 말아야 할 not to do list가 많은 편이죠. 자신의 실수로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예민한 사람들은 특히 그러한 실수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합니다. 즉, 살아갈수록 하지 말아야 할 일, 조심해야 할 일, 회피해야 할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경 쓸 일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행동 반경도 좁아지게 됩니다. 인간 관계가 줄어드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쥐레가 있는 곳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 피해야 할 지뢰밭의 면적은 나날이 넓어져만 가는 거죠. 주변에 산적한 지뢰를 밟지 않으려고 매번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으므로 점점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그나마 둔감해지기 위해서는 우호적인 환경에서 불필요한 자극을 최대한 적게 받으며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호적이고 통제하기 쉬운 환경들을 조성하려면 환경적으로 미니멀리스트가 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커리어나 돈, 명예와 같은 자아 실현의 측면에서도 최대한 야심을 내려놓을수록 좋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물론 좋지만 뭔가를 쟁취하고자 아득바득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불필요한 자극들에 휩쓸릴 일이 많아지며 이러한 진취적 태도는 예민한 성격이 지니는 위험, 회피, 패턴과 계속해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성과 중심의 한국 사회에서 HSP로서 남들과 경쟁하며 사는 삶이란 하루하루가 고비인 날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나만의 인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남들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는 신념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민한 사람들에게 세상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주관과 행복의 기준을 갖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곧 인생의 절대적인 진리니까요. HSP라는 게 초예민한 사람. 네, 이런 거죠. 그 예민한 사람 테스트도 있어요. 네, 인터넷에 찾아보실 수 있는데, 우리 성격 심리학에서 정의하는 예민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평소 보이는, 흔히 생각하는 예민한 사람이라고 하면, 날카로운 반응, 신경질적인 행동들, 호불호에 대한 강한 표현, 음, 짜증을 자주 낸다든지 그런 모습을 떠올리기 쉽지만 성격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예민한 기질을 정의합니다. 이 예민한 사람들은 늘 상대에게 맞춰주고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 기를 쓰고 노력하며 남에게 폐가 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실 누구보다 따뜻하고 배려심 넘치며 언제나 타인의 감정과 분위기를 살펴서 모두를 편하게 해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성격과 이런 보이는 모습이 다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무던하고 둥글둥글한 사람이라고 오해해요. 그래서 어, 이런 일상이 계속되면 자신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어려워지고 그 괴리감으로 인해서 남들보다 몇 배 더 감정 소모와 번아웃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음, 우리 예민한 사람들이 그동안 자신을 힘들게 했던 많은 문제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담았다고 해요.
네. 나는 얼마나 예민한 사람일까? 궁금하시죠? 네, 이게 테스트가 있어요. 나는 얼마나 예민한 사람일까? 네, 23개의 이렇게 문항이 있는데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 테스트 하는 게 있습니다. 네,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